가속화되는 기후위기로 폭우, 폭염, 가뭄, 산불과 같은 재해재난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유례없다라고 표현될 정도로 강력한 재해재난들이 매번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강도가 점점 세져서 많은 이들이 삶터를 잃어버리고 더는 제대로 된 일상을 이어나갈 수 없을 정도입니다. 최근 몇 년간 많은 과학자들이 기후붕괴의 징후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UN IPCC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경고하며 기후붕괴를 막기 위해 인류가 함께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UN IPCC가 기후붕괴의 상황을 막기 위해 전 세계가 평균 지구온도 상승을 산업화 시기 대비 1.5도 이내로 낮추어야 한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1.5도 목표를 위해서는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5% 이상 감축해야 하고 2050년에는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정부도 기업도 탄소 중립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탄소 중립은 목표가 아니라 수단일 뿐입니다. 기후위기를 막고 지구온도 상승이 1.5도를 넘지 않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인류가 배출할 온실가스의 총량이 관건입니다. 2049년까지 펑펑 내뿜다가 2050년에 탄소 중립을 한다고 해서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간 경로로서 2030년까지 절반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을 반드시 이루고 나서 2050년까지 꾸준히 줄여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2030년 목표가 중요합니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전 세계가 기후위기 대응에 성공하냐 실패하냐를 가릅니다. 한국 정부는 올해 말까지 새롭게 2030년 감축 목표를 유엔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작년에 제출했던 수치는 터무니없이 낮은 목표라서 유엔이 다시 내라고 했습니다. 전 세계가 절반 이상 줄이자고 함께 이야기했지만 한국은 5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낸 겁니다. 이렇게 퇴짜를 맞았는데도 얼마 전 통과된 탄소 중립 녹색 성장법에 기재된 목표도 고작 10%를 올렸습니다. 이 목표대로 유엔에 제출한다면 또 한 번 국제적 망신을 당할 게 뻔합니다. 한국 정부는 지금 당장 온실가스를 과감히 줄일 수 있는 제대로 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내야 합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온실가스를 제대로 줄이지 않는 것은 가난한 나라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입니다. 지금 제대로 줄이지 않는 것은 미래 세대의 몫을 빼앗는 것입니다.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합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으로 줄이는 것, 이것이 한국이 져야 할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한국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50% 이상 감축해야 합니다. 2030년 온실가스 절반 감축 없이 2050년 탄소 중립은 없습니다.